2부까지 하나하나 체킹하셔가지고 현장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이나 임대하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 이렇게까지 체킹을 하나? 하고 뭔가 조금 전문가로 좀 보면서 긴장을 하시겠죠? 안녕하세요. 생활환경지킴이 이동신입니다. 집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확인하실 것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게 수도꼭지 틀어보고 압력 체크하고 여러 가지를 보시는데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확하게 봐야 될지가 참 난해하죠. 그래서 오늘은 생활환경 지킴이가 알고 있는 집에 대한 상식을 다 집대성했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1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곰팡이가 나는 집인지 났었던 집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집에 오기 전에 청소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하신 경우도 있고 집주인님이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이 부분은 청소가 안 돼서 그걸 보면 곰팡이가 났었던 집인지 아니면 나는 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냐 보세요. 샤시를 보시면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여기 보이세요? 거뭇거뭇했던 자국들. 여기 위는 청소가 됐어요. 청소가 쭉 됐는데 파고들었던 곰팡이는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점점점이 많을수록 곰팡이가 났었던 집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청소업체가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도 거기까지는 청소가 안 됩니다. 실리콘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말이죠.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화장실에도 이런 실리콘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화장실 팬이라든가 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리들,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유독 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화장실은 당연히 습하니까 곰팡이가 많이 난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화장실에 곰팡이가 많이 났다는 건 집에 포자가 그만큼 더 퍼졌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결로가 심했던 집 알아보는 법이에요. 보시면 지금 여기는 그래도 진지 오래되지 않은 집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데 창문에 뽁뽁이가 붙어 있거나 또는 꼈지만 뽁뽁이 모양이 남아있는 집이 있으면 결로가 있었으니까 붙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하나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베란다 이런 코너 부분이 있어요. 외벽에서 코너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어떤 결정 형태, 얼음이 꼈다가 녹았었을 때에 발생되는 그런 미세한 결정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100% 결로가 있었고요. 겨울철에 그 면이 굉장히 차가워서 집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집인 거예요. 집에서 녹물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고 귀찮고 애매하죠. 근데 녹물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집에 저수조에 물이 오래 있으면 녹들이 침전이 되거나 옆에 확인이 되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죠. 변기 뚜껑을 그냥 갖다 열어만 보세요. 그러면 바닥에 보면 저렇게 미세하게 녹가루들이 있어요. 그죠? 또는 요 테두리에 녹대가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내려보면은요, 지금은 녹대가 없죠. 그나마 여기는 깨끗한 거예요. 이 부분에 녹대가 생기거나 녹가루가 심하게 있다면 그 집은 100% 녹물이 미세하게라도 나오고 있는 집이고요. 녹이 덩어리씩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윗집에서도 누수가 터질 확률이 높은 집입니다. 변기 물 한번 내려보시면 압니다. 집에 녹이 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그게 난방 쪽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의 배관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분배기라는 곳인데요. 이 분배기에 다른 곳에서는 보통 누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런 조인트 부분 있죠. 요런 부분들 또는 요런 사이들, 상황에 따라서는 간혹 이런 부분에서 파랗게 녹이 보일 수 있습니다. 황동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녹이 나고요. 요즘 신형 분배기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구조라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보고 녹이 났네, 그럼 녹이 났다면 누수가 발생될 수 있거나 녹물이 나오거나 또 이렇게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의 효율이 떨어지거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2부까지 꼭 보셔야 돼요.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것만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2부까지 하나하나 체킹 하셔가지고 현장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이나 임대하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 이렇게까지 체킹을 하나 하고 뭔가 조금 전문가로 좀 보면서 긴장을 하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집 알아보기 체크리스트 2부 바로 시작할 건데요. 1부 못 보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띄워놓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큰 집만 알아볼 수는 없죠. 원룸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원룸에 창문이 한쪽만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한테 창문을 반대쪽에 뚫어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꼭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화장실 팬이라든가 아니면 주방에 있는 덕트가 잘 작동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공기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구조가 그래도 있느냐 이 부분 꼭 체크해야 돼요. 바퀴벌레나 벌레가 나오는 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확인이 빠른 방법은 이런 싱크대에 보면 벌레 약들을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벌레 약조차도 청소해서 아니면 치워버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흰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업체에서는 이 안쪽이라든가 이런 틈 있죠. 여기에도 벌레 약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루라든가 조그만한 겔 타입들이 여기에 묻어 있다면 분명히 벌레 약을 치웠어도 그걸 보고 벌레가 나왔던 집이다 알 수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옵션으로 침대가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침대를 다시 이어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좀 피부에 좀 간지러움증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 겉에 침대만 이렇게 보시고 깨끗하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살짝 들어서 이 뒤쪽 부분 있죠? 뒤쪽 상태도 깔끔한지 아니면 지저분한 걸 덮어 놓은 건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전에 사시던 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안 쓰셨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보세요.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거나 아니면 그래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샜다든가 그러면 이 부분 배관 쪽이 막힐 수가 있어요. 이쪽에가.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 타면 이 주변에 새카맣게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 넘쳐서. 그거는 배관이 막혔었다는 거고 왜 막혔을까를 보면 전에 사셨던 분들이 기름때라든가 그런 걸 좀 많이 넣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추가 누수가 있었는지 체킹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지 하나 지하방을 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꼭 볼 거는 뭐냐면 벽지가 어느 일정 부분만 갈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특히 하단 부분만 간 경우가 있거나 덧발라 놓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다행히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이렇게 쭉 붙인 경우가 밑에만 위주로 쇠벽지가 붙였거나 아니면 어떤 창문 부분 위주로 해서 이쪽 면만 도배가 다시 돼 있다면 그거는 침수가 됐거나 외부에서 물이 들어왔던 흔적을 가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벽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사전에 도시 침수 지역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 보면 이 정도만 쳤어도 지역 나오죠? 지도. 침수 지도를 이렇게 치시면 홍수 위험 지도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시군구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몇 미리 침수 높이 했었던 지역인지가 딱 나옵니다. 1부와 2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체크 관련된 거 잘 활용하시고요. 아직도 얘기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부 준비해주고 있거든요. 3부 때 꼭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하고 체크 꼭 좀 눌러주세요.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환경 지킴이 이동신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일반 분양으로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 일반적으로 걸리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생활환경 지킴이 이동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아파트 분양하고 있는 최근호 팀장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아파트 분양의 1등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너무 궁금한 이슈들이 많죠. 네. 특히 순살 아파트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가셨을 때 순살 아파트인지 아닌지 저도 궁금하니까 혹시 알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쭉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리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장재를 뜯어보거나 안에 철근이 몇 개 들었는지 세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 현재 순사아파트 사건이 터지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큽니다. 작년 초죠. 2022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자재값이 1.5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공 도장을 찍어 놓고 시공이 들어간 현장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완공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는 일반 분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일반 분양이 들어가기 전,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시공 단가를 결정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600만 원에 지어주겠다 하고 도장을 찍으면 시공이 들어간 이후에는 시공 단가 조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600만 원에 완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공사비가 800만 원이 됐다. 그럼 그래서 그 손해를 다 떠안고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하도급에서 이제 단가 조정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철근이라든지 이런 내장재들을 빼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면적으로 우리가 안을 뜯어보지 않은 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현재 뭐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고라든지 최근에 뭐 순살 아파트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들으셨겠지만 분양하시는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시기상으로 그 지역마다 대동소이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 중에 그 시간, 그 기간에 졌던 부분에가 좀 날짜가 좀 개월이라든가 월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러다 보면은 그 준공이나 완공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어랑 그 기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시행과 시공을 하게 되면 시행은 먼저 땅을 사게 되겠죠. 땅을 사서 땅을 다 사게 되면 땅을 파게 되겠죠. 이걸 저희가 시공이라고 하고요.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을 하고 나서 완공까지의 시간, 준공과 완공은 같은 말이고요. 완공까지의 시간이 보통 30개월에서 4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일반 분양으로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 일반적으로 걸리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걸쳐 있는 현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내가 일반 분양을 받았다. 근데 입주가 2023년도나 2024년도다. 이런 경우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걸쳐 있는 현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분양하시는 분이 이렇게 불량 아파트, 말해서 순살 아파트까지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네, 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북도까지 아파트 분양을 10년간 해오고 있는 최건호 팀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건호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양심적인 최건호 팀장님의 연락처는 저희가 상단 고정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